자그룹. (12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간발의 차로 5일째 랠리를 잇는 데 실패했습니다. 주택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다우는 0.02% 내렸고 S&P 500은 0.01%, 나스닥은 0.25% 소폭 상승했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유럽 증권시장은 엇갈린 재료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소폭 상승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 구간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대신 2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NTT 도코모 등 5개사와 합작 법인을 세워 차세대 통신 제어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개장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경기 지표도 호재 하나, 악재 하나 고루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국채 입찰을 하루 앞둔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이 주식시장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증시 달력도 단 이틀 남겨둔 상태인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거래도 한산한 가운데 루머까지 퍼지면서 하락으로 마감하기도 했죠.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뉴욕 증시 현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하게 움직이던 국내 시장은 루머가 나오면서 장중에 무려 2%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코스피가 1842포인트대에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자, 코스닥 역시 이틀째 내리면서 5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 가까운 낙폭을 보였었죠. 코스닥은 어제 491.64포인트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올랐습니다. 50전 1858원 50전에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보죠.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글로벌 증시가 잠잠한 가운데 연말을 앞둔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중국, 일본 지수가 0.641% 약 5하권에 마감했고 중국 증시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2166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 역시 약 5하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만 소폭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마케팅 포커스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먼저 어제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장 여러분 아다시피 김정은 사만설이라든지 중국 군대의 북한 진주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급락 급등이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제는 제가 볼 때 일단 선물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 들었지만 선물이 지금 사생결단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딱 움직임이 그 선물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235에서 242 사이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보였는데, 일단 선물에서 이제 이탈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장 자체가 이제 불안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선물 어제 이제 이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가 이제 그 어제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순간 악재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런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순간 악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한번 그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움직이는 타임에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장을 볼 때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쉬어가는 자리에서 이제 일단 한번 큰 그런 조그만 악재 때문에 매도를 부르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은 쉬어가는 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한 번은 쉬어가는 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물에서 모든 것이 사생 결단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면서 그래 종가에 땡기는 모양을 보였는데 네. 당기는 모양을 보이는데 그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을 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대 음봉 내면서 60일 이평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지지받는 모양인데 장 자체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또 미국도 이제 십자형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일단 장 자체가 지금 20일 이평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볼륨 주변도 저점까지는 한번 밑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800을 한번 깰 것 같아요. 깰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금 갖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한번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요. 1800포인트가 깨질 것이다. 상당히 좀 시청자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1800포인트 과연 이탈하는 순간 좀 언제쯤이라고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1800포인트의 이제 예측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이 잘 맞을 때가 있고 이제 일목균형표가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동평균이 잘 맞을 때가 있고 일목균형표가 이제 잘 맞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한 10일 후에 10일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선이 한 18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기준선이 서서히 무거워지면서, 기준선이 제가 볼 때는 한 그 7일에서 8일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있으면, 기준선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무거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전환선이 만약에 빠진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장 자체가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락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하락 흐름으로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외 미국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 좀 버거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하락 흐름이 앞으로 한 넉넉 잡아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60일 이평이 앞으로 한 15일 정도 있으면 60일 이평이 15일 전에 이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970을 갱신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60일 이평 상승하던 60일 이평이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의 하락은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한 15일 후에 60일 이평을 추월해가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960을 넘어서 가지고 60을 넘어서 가지고 올라간다면 60일 이평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겠지만 1960을 못하면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이 또 다시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평 하락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또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지금 검은 구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장자차 특히 1월에
뭐 산타 랠리고 뭐가 신년 랠리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몸조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전화를 많이 오십니다. 오실 때 보면 할 만한 거, 청송님 어떻게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이때 주식을 남들이 다 팔아라고 했는데 센테리비에서만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 이 파라볼릭이 위에 있으면 매도 시그널을 보이면은 주가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금요일 날 매도 치라 매도 치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파라볼릭 시그널은 계속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상태는 오늘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파라볼릭 시그널이 상향에 있다면 종가에 제가 볼 때는 네. 종가에 제가 볼 때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파라볼락 시그널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다시피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검은 구름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여러분 아다시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은 구름인데요. 이 검은 구름 자체가 일단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내일은 장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뭐 크게 뜨지는 않지만 신년 초에 조금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하락, 제가 볼 때 구정 전후까지는 계속 빠질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자체는 십자형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뭐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 역전 현상, 우리가 말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주가 자체가 크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올라오면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장 자체가 오늘 반등이 있겠으나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지만 하락의 강도나 상승의 강도는 크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실레이터, 특히 그 외국인의 매도, 공매도, 지금 공매도를 볼 수 있는 게 이 오실레이터의 색깔밖에 없는데 이 오실레이터의 색깔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혼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오늘 뜻이 재미없는 그런 혼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몸조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선물입니다. 어제도 주가가 여러분들이 선물을 아시는 분들은 딱 보였을 거예요.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선물을 상승 쪽에는 절대 가지 못한다. 상승 쪽에 가게 되면 이 매물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 말은 제가 어제 이제 푸시라는 이 말인데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푸시인데 제가 뭐 우리 회원들 저때는 제가 푸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바닥 라인에서는 또 이탈하기는 버겁거든요. 이탈하기면 기관이 또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매물대를 꼭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의 민감대를 오늘 또 선물의 이 민감도를 매물대 민감대를 꼭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인데 이 중국 증시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지수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중국 증시의 안정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의 안정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에게서는 중국 증시 안정이 어느 것보다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국 증시 안정을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 도와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요, 오늘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배당락이 이르지 않습니까? 향관에서는 24포인트 이상 빠져도 뭐 보합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시청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주식이 이제 24p 한 21에서 24 정도 이제 배당락이 나올 겁니다. 배당락 나올 때 이제 캔들 차트를 여러분 보정을 하셔야 되고요. 배당락이 나올 겁니다. 배당락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배당을 받으면은 괜찮은데 배당 안 받은 분들은 이제 배당락을 그냥 앉아서 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클 건데요. 보통 우리 배당락이 나오면 배당락이 일주일 내로 복귀를 하지 못하면은 네. 항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당락이 제가 볼 때는 모양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제 저는 하락이 뭐 김정은 김정은 뭐 그게 사망설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빠지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그렇고 한 번이 장중에 어떤 뭐 터무니없는 악재로 인해 장대로 이제 장대는 아래 꼬리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요. 이게 이제 꼭 이 자리까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이 자리까지 꼭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때 한번 내려감으로써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사버렸거든요. 근데 싸게 사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매도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이제 저는 뭐 어제 많은 분들이 뭐 주문 실수라든지 뭐 중국군의 뭐 진출설 뭐 이런 게 쭉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했지 않나. 미국도 저번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2,000포인트 빠질 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고의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고의가 아니고 그 주가가 다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일교차가 심한 주가가 단기 상승해서 일교차가 심한 이런 장세. 일교차가 심하다 한 사람은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템포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하필이면 어제 MACD 오실레이터가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에서 이런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주식이 올려놓은 것보다는 위쪽에 있다. 결론은 이 말이 뭐냐면 주식이 상승하면 팔 사람이 대기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즘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이 청송님 말 듣고 쌤텔레비 시청하고 일찍 파는 게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가가 상승 시에서 꼭지에서 양봉이 많으냐 음봉이 많으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가가 상승 후에 음봉이 많으냐 양봉이 많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기술적 분석보다 이제 캔들 차트가 뭐 어떤 캔들 차트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고 어떤 캔들 차트가 나오면 주가 뜬다 이게 중요치 않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양봉이 많았느냐 음봉이 많았느냐 그럼 꼭지에서 음봉이 많았냐 양봉이 많았냐 그 최적과 색깔을 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꼭지에서 음봉이 많았거든요. 음봉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올라오는 족족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을 개인에게 넘기고 이제 매매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센텔레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방송을 지금 이 8시 방송은 대박 타임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겨우 한 달 됐지만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가 6월부터 했거든요. 6월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코스닥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개인의 매매 비중이 90%에서 넘는단 말이에요. 매매 비중이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수급이란 거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이런 분야에 있어 개인들이 고객예탁금이 없기 때문에 고객인들의 이제 고객예탁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수급이 일어날 수가 없죠. 고객예탁금이 있는데 넣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상승 후에 코스닥이 상승한다면 지금 고객예탁금이 18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8조 중에도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이게 12조입니다. 지금 이게 한 5조 정도는 이제 연기금에서 출금을 안 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코스닥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 코스닥 종목의 가벼운 움직임에 이제 유혹돼서 계속 그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코스닥 주식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조심 안 하다가 주가 빠지니까 지금 전화 오는 거예요. 청송님 이제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코스닥은 늦지 않았다. 다 두들겨 패야 된다. 뭐 코스닥 협회에서 공적 1호가 뭐 청송촌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든지 말든지 코스닥은 쳐다보면 안 된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만 더 떴는데 제가는 그래요. 뭐 코스피가 좋느냐? 저는 저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안 하면 하지 마라.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주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여러분들 때 이제 하락의 폭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종합주가 지수 캔들 차트 보면요. 반등 후에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의 반등 꼭지에 보면 음봉 장대가 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 후에 그냥 두들겨 편다는 거죠. 코스닥 캔들 차트 이게 무지하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하단 말이에요. 왜 양호하냐면 자기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의 두드려 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꾸 왜 청송님은 코스닥만 미워하느냐? 나는 코스닥만 갖고 있는데 청송님은 내만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제 또 뭐 유명 메이커 가방 욕하니까 내 가방 오랜만에 한 개 샀는데 또 청송님은 나만 미워한다. 내가 여러분 뭐 미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이쁜 분은 다 좋아합니다. 못생긴 분고 머리 큰 분은 미워하는데 그래 어쨌든 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게 계속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정리해야 되고 좀 코스피 쪽에도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반등할 때 파라볼릭의 상승 부분에 하락 부분에 있다는 이 부분 여러분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장 자체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저는 1800을 다시 깬다고 저는 봅니다. 1800을 깬다고 보고요. 저는 10년 초에 1800을 분명히 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주식 매수하는 종목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현금화를 분명히 50% 이상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금요일날 월요일날 분명히 팔았는데 팔지 않고 또 양다리 걸친다. 왜? 여러분 뻐꾸기 방송 보지 마시고 센 방송만 보고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고점에 매도 후에 현금 보유하면 주가는 밀릴 것이다. 오늘 반등합니다. 반등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반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파라볼릭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총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자, 일단 오늘자 어떻게 조정이 나올 것인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텐데요. 오늘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과연 어떤 종목 사고 파는 게 좋은 것인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샘플러스 라인업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지난 시간 관심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시간 한진해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로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어제는 뭐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도 일단은 지금 예상호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또 나온다라면은 추가 매수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사신 분이라면 그대로 그냥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진해운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새롭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거래소 쪽에서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 주가가 매수가 좀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자체가 이제 주가가 그동안 오랫동안 좀 침체됐던 박스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2, 3일 정도 수준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림세를 좀 탔었는데요. 요즘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라면은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추격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빠져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고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흐름이 강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하고 오늘 그 3%, 5%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 타이밍으로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1,700원 정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와서 플러스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 그대로 좀 높게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 일단은 매수가는 1,7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9,800원 언급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만나봐야겠죠.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 시간 관심 종목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었었죠.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가 이하에서 이제 편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뭐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그대로 전략대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구간에 있다. 어제 또 시장의 어떤 그런 변동성에 같이 좀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고요. 여전히 뭐 좋은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보유도 괜찮겠고 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도 새롭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동차 많이들 이제 전기차 부분이 예전에 일전에 한번 테마가 좀 밀었던 그런 분야인데요. 네. 다시 최근에 이제 뭐 환경, 그린 이런 쪽에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갖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해서 그런 관련 종목으로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이제 공조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완성차 업계 2차 공급 업체죠. 주로 이제 한라공조 측에다 공급을 하게 되는데 한라공조를 통해서 현대기아차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 매출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공조용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클러치 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부분 이외에도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조기 제품이 아닌 뭐 연비 개선이라든가 국산화 제품, 전기차 부품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납품처도 이제 한라공조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 이런 쪽으로 좀 다각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세제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에 해당이 되기도 했고요. 기아차, 레이 전기차 생산하는데 이쪽에 같이 또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전기차 부분에 부품 업체로서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가 흐름을 봐도 최근에 지금 상당히 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강한 양봉을 좀 시세를 좀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면서 상승분이 좀 반납이 되긴 했지만 매물대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죠. 그런 매물을 좀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러한 성장성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종가 이하 4,400원에서 어제 전일 종가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 좀 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소저가는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 실시하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거나 전화번호죠.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시 25분 3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과연 오늘 어떤 리포트들 내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양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이 1월 코스피 유럽 변수가 관건이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증권사와 달리 유럽 쪽에 좀 주목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월 코스피에서의 주요 변수 순위를 나열해 보자면은 유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 G2의 경제 그리고 기업 실적, 북한 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변수들의 시장 영향력은 대체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유럽 문제가 관건이 될 텐데 EU 주요국의 신용등급 이슈는 가격 조정 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기감이 커질수록 정책 대응이 진전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함부로 접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결국에는 가격 조정과 함께 재정위기의 전환점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1700에서 195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 재정위기의 방화벽은 좀 기대치에 미달하는 그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달 이후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유로존의 사전 조치에는 미숙하다라고 하더라도 차후 조치에는 그나마 좀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랜드 플랜과 신재정협약 등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 이탈리아 악재가 크게 불거진 이후에 나온 조치들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사후 조치에는
상당히 능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유럽 주요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유로존의 정책 대응 행보도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 예정된 3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EU 정상회담이 재정위기의 전환점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권력 이양 과정이 순탄할지 여부는 좀 예의주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때문에 증시 관점에서 방향성과는 별개여도 잠재적인 마찰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변수와 선을 그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소멸성 재료에 해당이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이 예고되지만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는 실제 결과치가 추정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미리부터 낮아진 이익 전망치 기대치와 그리고 특히 코스피 1700포인트 선은 15에서 20%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선반영한 지수대라고 판단하고 있고 과매도권이자 믿음직한 지지선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 공존을 감안한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할 텐데요. 코스피 1750포인트 선 전후에서 IT와 자동차 등 소비재와 그리고 소재 섹터 위주로의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30포인트 선 이상에서는 현금 비중 확대 또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의 관심 포트 교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각종 루머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커서인지 개인은 매도세를 보였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또 순매수세를 보였더라고요.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일단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화재, LG화학, 그리고 기아차, LHN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 그리고 GS 리테일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동 동반 매수를 했는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틀 동안 IT 업종을 1,096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836억 정도 현재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시장을 더 빼지도 않고 더 최소한 더 빼지는 않겠다 그런 의도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주가 흐름들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그리고 NHN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매수세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기관 쪽에서 신한지주라는 종목을 한번 본다면은 최근 7거래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수가 얼마만큼 또 강도가 세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40만 원에 대한 어떤 돌파가 좀 여의치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다면 또 코스피 쪽 매도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KT, 외환은행, GS 리테일, 현대중공업, 포스코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화재, 삼성전기, LGU+,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그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KT, LGU+, SK텔레콤,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당을 이용한 어떤 그 매수세가 이어졌다가 조금 배당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매도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LGU+ 같은 경우는 전일 그 기관 쪽에서 상당히 큰 그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800원을 고점을 해서 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관이 109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LED에 대한 부분을 LED 사업 부분에 대한 헛간 매각에 대한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그 큰 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LED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업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품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띄어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20만 원과 24만 원 정도 됐던 박스권 흐름을 현재 보였던 종목인데 지금 20만 원을 이탈할 그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잠시 조금 요 종목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재접근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외환은행만 좀 살펴본다면 외환은행도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7일 연속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어떤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또 기관 쪽에서 샀던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셀트리온, 솔고바이오, 멜파스, 덕산하이메탈, 마크로젠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다음 AP시스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SM, JC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쪽의 그 특징적인 종목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11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기관들이 지금 현재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 수급보다는 기관 쪽의 수급을 좀 참고를 하시라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6거래일 동안 그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멜파스 같은 어떤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힘이 좀 빠진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내년에 이런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은 조금 내년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라는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하시는 게 대응하시는 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과 AP시스템 같은 경우에 3일 연속 그리고 이틀 연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마찬가지 추세가 조금 전환이 될지 여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C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11월 29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거래일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 11월 29일 매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도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과 어떤 외국인의 그 매수와 매도 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어쨌든 힘이 좀 세지는 쪽에 수급 주체에 조금은 따라가시는 그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대응을 살펴볼 텐데요. 자, 기대 강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1차적으로 오늘 시장도 네. 조금은 재미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재미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1850포인트 전에서 계속해서 그 관망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대형 헤지 펀드라든지 그리고 대형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 대형 그 아시아에 투자하는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대형 펀드들이 지금 현재 그 올해 매매를 거의 마무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말까지는 조금 그 조용한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은 조금 그 해외 쪽보다는 국내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마찬가지 조금 그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내일 저녁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 10년 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 물량 소화라든지 어떤 국채 수익률 하락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ECB가 지금 현재 FRB라든지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일본과 같이 통화수합을 했던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직접 국채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실시하게 되면서 은행 시중 그 투자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시중은행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푼 이유가 중앙은행에서 어떤 국채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그 시중은행들이 좀 나서서 국채를 좀 매입해달라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조금 시중은행들이 이해를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한 부분은 이탈리아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채 매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ECB
어떤 정책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채가 원만하게 다 입찰이 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이 어떤 이탈리아 유로존 내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이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면은 어떤 ECB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어떤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국채 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7%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유로존 내 어떤 시중은행들이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마찬가지로 시장은 20일 향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봐, 너희들이 틀렸잖아. 이런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한번 더 출렁일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저녁에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 예상 지수가 1829포인트 0.7% 정도 하락 출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일단 어제 배당락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하락 시장이 빠져서 시작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배당락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수라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밴드를 조금은 축소를 시켰습니다. 1780에서 1890 정도, 120에서 일단 1930까지는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쨌든 121선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마찬가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1780포인트를 또 지켜줄 때도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1780포인트에서 지지력을 확인을 할 때, 그리고 아니면은 차라리 189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차라리 주식 매수 구간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1850포인트 위쪽에서는 어쨌든 주식은 매도 구간이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다고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소폭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베이시스가 조금 소폭 개선이 되면서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즉 행보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일단은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은 계속해서 그 어제 시장에서도 그 외국인들이 957억 그리고 2089계약 정도 선물 매수 포지션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조금 시장에서 그 관망을 좀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도 기관 쪽에서 특히나 증권 쪽 그리고 개인 쪽에서 어떤 선물 싸움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거기에 좀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옵션 동향도 한번 본다면은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전체에서 봤을 때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콜옵션도 팔고 있고 풋옵션도 판단 이유는, 즉 돌려서 한번 말을 해본다면은 양쪽도 어떤 양매도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콜옵션과 이 풋옵션 어떤 양매도를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적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매도를 좀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 그 내년 3월 선물 동향인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지금 현재 15,000계약에서 10,000계약 정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망이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000계약을 일단 축소시키는 그런 빠른 청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위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15,000계약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800 그리고 1,780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단 외국인 그 베이시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 계속해서 보시면서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선물 그리고 옵션을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조금 그 매수 쪽으로 좀 선물 매수 쪽으로 좀 꼬시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개인들이 상당히 좀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원만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는 어쨌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약밥으로 출발하고 난 뒤에 어제 베이스가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조금 소폭 개선이 되면서 어쨌든 백오더 상태에서 놓이더라도 전일보다 베이스가 조금 개선이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소폭 개선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1차적인 어떤 전략에 대한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1차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되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선물
그 매수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전환될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대비도 좀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설업종 내에서 그 현대건설, 그 대우건설을 제외하고는 조금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대형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대형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업종 내 말고는 어쨌든 조금은 그 주도업종이 나설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조금은 푸드워런트라든지 그리고 차라리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려 보시고요. 오랜만에 조금 관심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와이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 그리고 오리온, 그리고 IHQ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조금 그 다른 스마트폰과는 좀 차별화 조금 돼 있습니다. 와이솔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와이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른 일단 멜파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이게 반등을 보였지만은 지금 현재 상당히 큰 폭으로 꺾여 있습니다. 하지만 네.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 그리고 4G LTE, 4G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는 상당히 제일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비싼 종목입니다.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봤는데 신고가를 계속해서 그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이렇게 시장이 현재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모닐 같은 그런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종목을 노리라는 그런 전략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쪽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일선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다가 1차적으로 5일선을 올라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11만 원 정도에서 쌍바닥을 형성한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BS 미디어홀딩스도 최근에 와서 조금은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122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 그리고 4천에 대한 어떤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종목 고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대안주로서 가시종목 편입을 하신 다음에 조금은 매매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과 함께 정태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도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가능한 종목은 이 관심 종목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관심 종목에서 조금은 제외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조금 그 합성소지 공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그 백색 안료인 이산화티타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화학 원료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화학 원료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황산 코발트라는 2차전지 소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모 신소재에 납품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화학에서 황산 코발트를 납품받아서 2차전지 양극화 소재 물질을 만들어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산화티타늄은 화학 원료보다는 2차전지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1년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6억이었고 그리고 2분기 51억 그리고 3분기 90억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괜찮으신다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그런 그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이 종목은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조금 박스권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21,000원과 지금 현재 17,000원 정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현재 박스권 하단에 지금은 접근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양봉을 보면서 바닥을 다진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도 동반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5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17,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21,000원에 한번 좀 형성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가 손절가 좀 짧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